지구과학 10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의 두 번째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적 구조라는 퇴적 환경이 총 4가지가 있다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측리, 점유측리, 연은, 건열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퇴적 구조에 속하는데 이 퇴적 구조의 특징과 이 퇴적 구조로 알아낼 수 있는 환경, 그 다음 이 퇴적 구조의 정의를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의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런 사진을 많이 찾아봐서 실제 사진과 이 이름이 매치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지형해가지고 전라북도 마이산이 어떤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과제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에 어떤 태적 환경이었는지 생각해보자 또 과제를 냈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하면은 일단 이 태백시 구문소에서는 연은과 건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은과 건열은 어떤 환경에서 발생을 하죠? 네,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형성이 됩니다. 또한 건열 역시 물이 있었다가 건조돼서 갈라질 때 형성이 됩니다. 즉, 이 두 개가 존재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태백시 구문소에는 과거에는 따뜻한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게 건열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말랐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얕은 바다가 말라야 되는데 그래서 건조했던 기후도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석회암층에서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을 통해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그 지역의 환경을 알려주는 그런 화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따뜻한 곳이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되게 따뜻한 온대기후였다. 이런 것들을 지시해주는 그런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산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실히 찾아서 적었는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두 번째 단원, 지질구조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구조는 말 그대로 땅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땅의 구조는 앞에서는 퇴적 구조를 공부했었는데 이것은 지질 구조를 말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얘는 흙이 쌓여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구조고 지질 구조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단위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곡이 있을 수도 있고 단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정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땅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지질 구조고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퇴적암 그리고 퇴적물 등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화성암, 변성암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땅이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지질 구조 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각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지질 구조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지질 구조의 종류와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질 구조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 지질 구조의 정의에 대해서 아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일단 단어도 되게 중요하고요. 정의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곡, 단층, 전리, 부정합, 관이반, 포획암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다 못 들어봤을 거예요. 뭐 들어본 거는 단층, 부정합 이 정도 들어봤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제주도에 주상전리 있죠. 그래서 전리도 들어봤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생소한 단어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구에는 지각변동이 수없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지각변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지각의 모습이 바뀌게 된대요. 이 지각은 그때 우리가 지구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안쪽에 내핵이 있었고 그 다음 외핵, 그 다음 멘틀, 그 다음 지각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딱딱한 껍질을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각이 온전하게 존재하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각이 다양한 힘을 통해서 변형이 되고
다음에 부서지거나 갈라지거나 하는 그런 지각 변동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지각 변동을 받아 여러 모양으로 변형된 것이 지질 구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이 옛날에 생겼을 때는 이런 지질 구조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혹은 선생님 방금 말을 약간 실수했는데 생성될 때 혹은 생성되고 나서 어떠한 힘을 받으면은 이 땅의 모양이 온전하지 않고 부서지거나 갈라지거나 휘거나 이런 지각 변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 변동을 통해서 나타낸 모습을 지질 구조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변동을 안 받은 것은 지질 구조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죠. 굳이 변동을 받지 않더라. 근데 여기서는 지각 변동을 받아서 여러 모양으로 변형된 상태를 지질 구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정의대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질 구조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앞에서도 퇴적하면 나타나는 퇴적 구조가 네 가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퇴적 구조가 있어요. 역시 지질 구조도 이거 말고도 다양한 지질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네 가지 지질 구조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 각각의 지질 구조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보아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지질 구조가 나타나 있는데 습곡은 먼저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습곡은 일단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렇게 뭔가 흰 모양이 보이네요. 이렇게. 단층은 어떤 특징이 보이죠?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전리도 보면은 이렇게 세로줄로 짝짝짝 갈라진 부분이 있고요. 부정합은 뭔가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양의 지질 구조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네 개의 지질 구조 중 첫 번째 습곡과 단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위에 네 개가 나오는데 전류와 부정합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습곡과 단층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말 많은 새로운 단어가 추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습곡과 단층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힘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가하면은 물체가 어떻게 되죠? 휘거나 심하면 물체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지구의 지각 역시 힘을 받으면 부서지거나 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힘을 받으면이겠죠. 힘을 받으면 휘어지거나 부서지면서 모양과 크기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힘이 존재하고 이 힘들이 지각의 모습을 변화시키는데요. 습곡과 단층은 이런 힘을 받아서 나타난 그런 지질 구조입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대륙 이동을 할 때 지각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나요? 성실한 친구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힘이 발생을 하느냐? 행압력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압력과 장력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이런 지질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행압력은 어떤 힘이냐면 서로 누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누르는 힘이에요. 장력은 그럼 어떤 힘이겠어요? 맞아요. 서로 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발생을 하면 지질 구조가 변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각형 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각형 판이 있는데 이 사각형 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당기고 그러면 이 판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판의 가운데가 이렇게 찢어지겠죠. 그러면 또 다르게 봅시다. 이 판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밀고 여기서는 왼쪽으로 밀면 이 판이 어떻게 될까요? 판 자체가
이렇게 휘어버릴 거예요. 네. 판이 이렇게 휠 거예요. 휘는 걸 표현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잘 가죠? 그래서 좀 고급 용어로 말하면 이는 판에 장력이 작용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판에 횡압력이 작용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개 단어는 꼭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각각의 습곡과 단층 구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습곡은 지층이 양쪽에서 미는 힘이 무슨 힘을 받아서? 네, 맞아요. 횡압력을 받아 휘어진 지질 구조를 습곡이라고 합니다. 네, 정의는 중요하니까 여기 밑줄 쫙 쳐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상상한 거예요. 판을 양옆에서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이 우글우글 찌그러지겠죠? 그 모습이 지금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이 우글우글하게 찌그러든 그런 상태를 우리는 전문적인 과학 용어로 습곡이라고 합니다. 보통 판이 이렇게 찌그러드는 경우도 있는데 판이 조금 말랑말랑하면 판이 찌그러들겠죠. 근데 만약에 판이 딱딱해요. 그럼 판이 어떻게 될까요? 네, 판이 부셔지겠죠. 판이 부셔져서 나타난 게 단층 중에 이 정단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 횡압력을 받아서 판이 어떻게 되는 거다? 휘어진 거다. 그게 바로 습곡이에요. 그래서 습곡을 정리하면 습곡은 어떤 힘? 횡압력을 받았고요. 그 다음 휘어졌어요. 그때 이렇게 습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습곡에서 이런 습곡이 발생하는 원인이고요. 습곡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배사가 있고 여기 보면 향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사와 향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지층의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층을 보면은 지층이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죠. 지층이 위로 이렇게.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을 우리는 배사라고 부르고요. 지층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을 할 때는 이 부분을 향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단어 정의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사는 지층이 위로 볼록한 부분, 지층이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우리는 향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배사와 향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습곡, 습곡 이렇게 습곡의 이미지를 치면은 교과서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네, 이 단어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거 보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을 우리는 배사라고 하고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향사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지층의 위로 볼록했다. 그게 배사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크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페이크를 줄 수가 있느냐? 지층은 이런 모양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페이크 문제로 이 배사와 향사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지층이 위로 볼록한 것을 골라야 돼요. 이 위에 지형 모양이 볼록한 부분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층이 볼록한 부분을 골라야 합니다. 배사 향사는 알았는데 이 날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날개는 뭐냐? 간단하게 이 배사에서 이 배사 부분을 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었을 때 그 밑에 지층에서도 직선으로 쭉 이을 수 있겠죠. 그 밑에 직선에서도 이렇게 쭉 이을 수 있겠죠. 이것들을 한꺼번에 포함하는 면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축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축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습곡축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교과서에 여러분들 다 필기 해놓으세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습곡축면의 기울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습곡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날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배사축을 제외한 이 면 있죠. 이 면을 우리는 날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습곡을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온 부분을 우리는 배사라 그랬죠. 이 배사 부분을 이은 게 배사축이고요. 이 배사축을 기준으로 양쪽 이 날개가 되는 겁니다. 이 향사축을 기준으로도 여기가 날개가 되는 거겠죠. 이 축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거를 우리가 날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더 공부를 했습니다. 축면, 두 가지 단어를 더 공부했네요. 두 번째는 날개라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꼭 교과서에 필기를 해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습곡이라는 애를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 역시 알아야 돼요. 이것도 교과서에 그림도 같이 그려서 필기를 해놓도록 합시다. 보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습곡은 정말 기본적인 습곡이에요. 교과서 모양과 가장 똑같은 습곡이 여기서 어느 습곡일까요? 네, 정습곡이에요. 이 정습곡은 습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습곡의 모양을 판별할 때는 아까 말했던 습곡 측면과 그다음 날개의 모양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습곡 측면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습곡 측면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습곡 측면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습곡 측면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습곡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정습곡은 이 습곡 측면이 수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어두겠습니다. 정습곡의 정의는요. 적어주세요. 습곡 측면이 수직이고 두 날개의 모양이 대칭. 이 습곡 측면이 수직이고 이 양옆에 날개가 대칭인 거. 그리고 얘하고 모양이 대칭인 거.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 측면의 기준으로 얘하고 얘가 대칭이면 정습곡입니다. 경사습곡은 뭐냐? 경사습곡의 정의는 말 그대로 경사가 져 있는 거예요. 뭐가? 습곡 측면이 경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곡 측면이 경사져 있다. 그리고 또 무슨 특징이냐면 두 날개의 경사가 다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날개의 경사는 날개 1번이 있고요. 날개 2번이 있겠죠. 이 1번과 2번의 경사를 비교해 보면은 칠판에 적으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네요. 1번의 경사를 보면은 한 30도 정도 되겠죠. 근데 2번 날개의 경사를 보면은 더 어때요? 2번 날개의 경사가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날개의 경사가 다를 때 경사습곡이 됩니다. 그럼 등사습곡은 뭐예요? 습곡 측면은 다시 등사습곡은 습곡 측면이 경사져 있는 거는 같은데 두 날개의 경사가 같다. 이럴 때는 등사습곡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1번과 2번의 경사가 같습니다. 횡화습곡은 뭐냐? 습곡 측면이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다. 약 80도 정도. 그래서 거의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이걸 횡화습곡이라고 합니다. 습곡 측면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습곡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습곡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제 습곡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합시다. 교과서에 필기해놓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단층으로 넘어갈게요. 단층은 뭐냐? 아까 습곡에서 비슷하지만 습곡이랑 다른 거예요. 습곡은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뜨거운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한 거는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표면 근처에 있는 단층은 그러니까 지표면 근처에 있는 딱딱한 것들은 힘을 받았을 때 잘 끊어지는데요. 그래서 잘 끊어진 게 이 단층이에요. 그래서 단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정단층, 두 번째는 역단층, 세 번째는 주양이동 단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단층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습곡은 몇 개가 나왔습니까? 습곡은 배사, 향사, 습곡 측면, 날개 이렇게 단어가 나왔죠. 단층은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반, 두 번째는 상반, 그 다음에 단층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상반과 하반, 먼저 단층면부터 보겠습니다. 단층면은 얘와 얘 사이에 이 면을 말합니다. 이 면을 단층면이라고 그러고요.
상반과 하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단축면에 사람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가 여기 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위에 판이 있으면은 얘가 상반이에요. 그럼 얘 위에 있는 판이 1번 판이에요? 2번 판이에요? 2번 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밑에 있다. 그럼 하반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상반, 하반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반, 하반을 구분하기 위해선 얘가 상반, 얘가 하반이겠죠. 그러면 주양이동 단층은 상반, 하반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 하반은 정단층과 역단층에서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단층은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단층이에요. 화살표 모양 보면 얘는 오른쪽 아래, 얘는 왼쪽 위로 되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얘는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당기는 힘, 장력이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끊어짐. 아까 위에서 습곡은 횡압력이 작용했고 휘어짐이었죠. 얘는 장력이 작용해서 끊어진 겁니다. 역단층 같은 경우에는 횡압력이 작용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끊어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양이동 단층은 어떻게 이동한 것이냐? 얘는 단층이 위아래로 이동한 게 아니에요. 양옆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딱히 어떤 힘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수평방향 이동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주양이동 단층은 얘는 또 두 개로 나뉘거든요. 필기해두세요. 주양 이동 단층은 뭐로 나뉘냐? 1번 우수양, 주양 이동 단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수양, 주양 이동 단층.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서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판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앞에 있는 판이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얘는 좌수양, 주양 이동 단층입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보면은 달라지지 않나요? 여기서 한번 얘 관찰해보세요. 똑같죠? 앞에 있는 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우수양 이동 단층, 좌수양, 주양 이동 단층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온 그림은 좌수양, 주양 이동 단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단층과 역단층, 그리고 주양 이동 단층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층을 또 하나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단층은 또 뭐가 있냐? 정말 이런 다양한 단층이 있어요. 하나 더 공부를 하면 이 오버스러스트 단층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수직단층, 회전단층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오버스러스트 단층도 거기 적어두세요. 오버스러스트는 뭐냐? 보면은 역단층과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오버스러스트 같은 경우는 역단층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 단층면이 지표면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45도 이하가 되면은 오버스러스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도가 어떻게 되죠? 45도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역단층이고요. 이게 45도보다 작으면 오버스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버스러스트 역시 역단층에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사가 과도하게 45도 이하로 기울어진 역단층면 오버스러스트라고 정의를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층과 주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습곡과 단층이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정리해 주겠습니다. 습곡과 단층을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어떤 힘이 작용하였는가. 그래서 습곡 같은 경우에는 횡압력, 단층 얘는 장력, 얘는 횡압력, 얘는 그냥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정의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정확히 말하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정의가 먼저죠. 그래서 어떤 힘이 작용하였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요? 각 구조의 명칭. 그래서 여기서는 배사와 향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습곡 측면과 날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얘는 상반, 하반, 그 다음에 단측면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 각 구조의 세부 명칭. 이 세부 명칭은 뭐냐? 아까 공부할 때 뭐 습곡에는 경사습곡, 등사습곡, 뭐 횡하습곡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조금 더 세분화한 그다음에 명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게 습곡이다 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게 경사 습곡이다 혹은 등사 습곡이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주향이동 단층이면 얘는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이다. 오버스루스트다 이렇게 좀 세분화한 명칭까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로? 실제 그림. 이런 저번 시간도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지구학을 공부한 이유는 실제 자연 환경에 나가서 이게 어떻게 무슨 구조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구조와 매칭해서 알아놔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구글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많은 그림 자료를 실제 구조와 매칭해서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도 그런 비슷한 유로 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리 전에 46쪽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할게요. 실제 실생활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판의 운동으로 이런 지질 구조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단층이 작용하는 거. 정단층은 어디로 나타나느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다. 라고 합니다. 수렴형 경계에서는 습곡과 역단층이 발생한다.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습곡 산맥에서는 역단층이 관찰된다. 보존형 경계에서는 습곡과 주양의 동단층이 형성된다. 산안드레아스는 이런 습곡 구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이걸 보시고 그냥 어디서 어떤 구조가 나타나고 어디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그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정단층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러면 무슨 힘이 작용을 했지? 장력이 작용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어떤 구조? 판가판이 부딪히니까 부딪히려면 어떤 거겠어요? 역단층이 발생을 하겠구나. 그러면 행압력이 작용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주양이동단층이 나타나는 곳이 여기는 그림으로 안 나타났지만 주양이동단층이 나타나는 곳을 찾아보시면 주양이동단층이 나타나는 곳 보통 바다에서 나타나거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양이동단층이 나타납니다. 이런 주양이동단층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도 막 찾아보고 어디서 주양이동단층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온 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질구조의 정의, 지층의 암석이 지각변동을 받아 여러 모양으로 변형된 상태, 그리고 이 지질구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습곡과 단층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새로운 용어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천천히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용어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용어 암기 그리고 실생활 그림 파악 이게 이번 단원의 주요한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